올해 65살이 된 서정희 씨는 은퇴한 지 이제 3년째였습니다. 40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바쁘게 살아온 그녀에게 은퇴 후의 시간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소중한 여유로 느껴졌습니다. 특히 손주들인 진이와 영희를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 설거지를 마치고 막차 한 잔을 우리려던 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유진의 전화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시간 되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밝고 친근했습니다. 응. 별일 없어, 왜? 사실 오늘 대형마트에서 특별 세일을 한다고 하네요. 평소에 어머님이 자주 사시는 것들도 많이 할인한다고 하고요. 같이 가실래요?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냉장고에는 아직 먹을 것들이 충분했고 굳이 장을 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먼저 제안한 것을 거절하기도 어색했고 무엇보다 유진이 세일 정보까지 알아봐서 알려주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그래. 좋아. 언제 갈까? 지금 나가면 점심시간 전에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30분 후에 모시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정희는 옷을 갈아입으며 생각했습니다. 요즘 유진이가 참 친절해졌네. 처음엔 조금 어색했는데. 결혼 초기 몇 년간은 며느리와의 관계가 썩 편하지 않았었습니다. 서로 조심스러워하며 거리를 두고 지내는데 손주들이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관계가 많이 개선된 것 같았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유진이 도착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유진은 대기업 마케팅 팀장답게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좋은 기회예요. 평소에 비싼 유기농 제품들도 많이 할인한다고 하네요. 마트에 도착하자 유진은 능숙하게 카트를 끌며 매장을 안내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장보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유진이 카트에 담는 물건들을 보며 정희는 조금씩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 한우 정말 좋아 보이네요. 평소에 이 가격에 못 사는 건데. 아, 이 유기농 사과 어때요? 아이들한테 좋을 것 같은데. 와, 이 프리미엄 치즈도 할인하네요. 아이들이 치즈 정말 좋아하는데. 유진은 하나씩 설명하며 고급 식재료들을 카트에 담았습니다. 정희가 평소 사지 않는 비싼 물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을 위한다는 말에 그리고 세일이라는 말에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계산대에 도착했을 때 카트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계산 금액을 보니 평소 장보기 비용의 3배가 넘었습니다. 어머님,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먼저 계산하셔도 돼요. 유진은 급하게 자리를 떠났고 정희는 어쩔 수 없이 카드를 꺼내며 계산을 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세일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비싸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계산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유진은 연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좋은 것들을 샀네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특히 이 과일들 어머님이 사주신 거라고 하면 더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정희는 처음에는 손주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있는 시간이 되자 마음 한켠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스며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그날 저녁 아들 민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유진이랑 장보기 갔다면서요? 고생 많으셨어요. 유진이가 엄마한테 정말 잘해드리네요. 정희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혹시 며느리의 진심 어린 호의를 의심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응. 같이 가니까 좋더라.
전화를 끊고 정희는 오늘 일을 곰곰이 되짚어봤습니다. 분명 유진은 친절했고 세일 정보도 알려줬고 차로 데려다 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왜 마음이 편치 않을까요?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40년간 교사로 일하며 수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을 만나온 경험이 그녀에게 어떤 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장보기 사건 이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유진의 외식 초대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였지만 점차 빈도가 늘어나 이제는 한 달에 3번 정도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정희가 집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유진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 돼지갈비 먹고 싶은데 같이 가실래요? 아이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정희는 이미 저녁으로 냉장고에 있는 나물 반찬들로 간단히 먹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이 보고 싶어 한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특히 진이와 영희의 귀여운 모습이 떠올라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 몇 시에 만날까? 6시에 동네 그 유명한 갈비집에서 만나요. 미리 자리 예약해 둘게요. 저녁 6시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이미 유진과 아이들이 와 있었습니다. 진이와 영희는 정희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오늘 갈비 먹자. 할머니, 나는 된장찌개도 먹고 싶어요.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니 나온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유진도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갈비 정말 맛있어요. 아이들이 여기 올 때마다 좋아해서요. 식사가 시작되자 유진은 적극적으로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갈비 2인분에서 시작해 된장찌개, 냉면, 심지어 아이들을 위한 계란찜까지. 정희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양 같았지만 유진은 아이들이 많이 먹어야 잘 큰다며 계속 추가 주문을 했습니다. 어머님도 많이 드세요. 요즘 너무 마르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식사 도중 유진은 정희에게 안부를 물으며 다정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 옆에 앉아 즐겁게 떠들며 식사를 했습니다. 정희는 이런 순간이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날 무렵 익숙한 패턴이 시작됐습니다. 아, 어머님,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정말 부담이에요. 유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특히 아이들 학원비랑 생활비까지. 솔직히 통장 잔고 보면 깜짝 놀라요. 정희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경제적 어려움을 들으면 마음이 안쓰러웠고 특히 손주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계산서가 나왔을 때 유진은 지갑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 오늘 카드를 안 가져왔나 봐요. 제가 다음에 꼭 갚아드릴게요. 정희는 또다시 자신의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12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유진은 미안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지만 정희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진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다음 주에 꼭 갚아드릴게요. 아이들이 할머니랑 식사하는 걸 정말 좋아해서 자주 같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후 유진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아이들이 짜장면 먹고 싶다고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식사 중간에 경제적 어려움을 털어놓고 계산 시점에서는 카드가 안 되네요. 또는 현금이 부족해요라며 정희가 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정희는 자신의 가계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외식비 항목이 눈에 띄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한 달에 5만 원도 쓰지 않던 외식비가 이제는 20만 원을 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희는 이웃집 김할머니와 수다를 떨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자주 외식하자고 해서 좋긴 한데 왜 항상 내가 계산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 김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 며느리가 초대하고 시어머니가 계산해? 그게 말이 돼? 처음에는 깜빡했거나 카드에 문제가 있나 보다 했는데 매번 그러니까 정희야, 그거 이상한 거 맞아. 초대한 사람이 계산하는 게 예의지. 어떻게 매번 그럴 수가 있어? 김할머니의 말을 듣고 나니 정희의 머릿속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실수일 수도 있지만 매번 반복되는 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지난 몇 개월간의 외식 패턴을 정리해 봤습니다. 항상 유진이 먼저 제안하고 메뉴 선택도 유진이 주도하며 계산 시점에서는 어떤 핑계로든 정희가 부담하게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유진이 약속했던 다음에 만나면 드릴게요는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유진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초밥 먹고 싶은데 같이 가실래요? 아이들이 회 좋아해서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절해야 할까 아니면 이번에는 미리 계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희는 가자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며느리를 직접적으로 의심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손주들과의 시간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희의 지갑은 계속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점점 더 선명해지는 의심의 싹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생일이 다가오자 유진에게서 평소보다 더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생신이 다음 주잖아요. 선물로 뭐 필요하세요? 제가 골라드릴게요. 정희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어. 건강하게 지내는 게 최고야. 그리고 너희들이 잘 사는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유진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 어머님. 그래도 생신인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백화점에 좋은 화장품들 많이 들어왔다던데. 같이 가서 구경이라도 해보시지 않을래요? 결국 정희는 유진의 끈질긴 권유에 못 이겨 백화점에 동행하게 됐습니다. 화장품 코너에 도착하자 유진은 마치 전문가처럼 여러 제품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 크림 진짜 좋다고 유명해요. 제 친구들이 다 쓰는데 효과가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직원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정희는 점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가격을 보니 22만 원이었습니다. 평소 정희가 쓰던 제품의 5배가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너무 비싸네. 어머님, 생신 선물인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리고 이런 좋은 제품 써보셔야죠. 계산을 하려는 순간 유진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하나 같이 사면 안 될까요? 요즘 피부가 너무 안 좋아서 같이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정희는 자신의 생일 선물 비용과 며느리 것까지 합쳐 40만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게 됐습니다. 며칠 후 추석 연휴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였습니다. 손녀가 무심코 한 말이 정희의 마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말했는데 할머니 차 진짜 멋지대요. 우리도 저런 차 갖고 싶다고 했어요. 유진은 순간 얼굴이 붉어지며 급하게 진이를 말렸습니다. 진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희는 며느리가 자신의 차를 두고 아이들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혁을 통해 유진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그러는데 혹시 차를 좀 빌려 쓸 수 있을까요?
자기 차가 고장나서 수리 맡겨놨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네요. 정희는 아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고장이 정말일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정희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보험을 하나 들어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진은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혹시 무슨 사고라도 생기면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계약자가 되시면 세금 혜택도 있고요. 보험 설계사까지 동석한 자리에서 정희는 복잡한 보험 상품 설명을 들어야 했습니다. 월 30만 원씩 10년간 납부하는 상품이었습니다. 손주들을 위한 일이니까 정희는 결국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니 보험금 수익자는 손주들이 아닌 유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도해지 시에는 원금의 절반도 돌려받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보기, 외식, 선물, 그리고 이제는 보험까지. 각각의 상황에서는 유진의 요구가 합리적이고 가족을 위한 일처럼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보니 하나의 패턴이 보였습니다. 항상 가족과 손주들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정희의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였습니다. 정희는 화장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나? 아니면 이게 정말 며느리의 진심일까? 하지만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혹시 유진의 행동이 정말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자신의 의심이 가족 관계를 해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희의 마음속에서는 의심과 신뢰 사이의 갈등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보험 계약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정희는 자신의 통장 내역을 정리하며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6개월간 유진과 관련된 지출이 2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장보기, 외식비, 선물, 그리고 이제 매달 빠져나갈 보험료까지. 이게 정말 우연일까? 정희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서는 합리적으로 보였던 요구들이 전체적으로는 명확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평소 신뢰하던 동생 정수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언니, 그게 정상적인 며느리 행동 같아. 초대하고 시어머니 돈 쓰게 하고 자기 생일도 아닌데 선물도 받고. 이상하다, 좀. 나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언니, 40년간 교사하면서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나쁠 리 없잖아. 직감을 믿어봐. 동생의 말을 듣고 나니 정희의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 후 정희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 민혁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로 한 것입니다. 미녀가,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뭔데요? 정희는 며느리를 비난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의 일들을 정리해 보니까 유진이와 관련된 지출이 좀 많아진 것 같아. 엄마가 계산해 보니 꽤 큰 금액이더라. 민혁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유진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정희는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장보기에서 시작해서 외식, 선물, 보험까지. 각각의 상황과 패턴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서 말했습니다. 한두 번은 실수일 수도 있지.
하지만 매번 반복되니까 엄마도 이제 좀 부담스러워. 민혁은 점차 심각해지는 표정으로 엄마의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저는 몰랐어요. 유진이가 엄마한테 잘해드린다고만 생각했는데. 유진이를 나쁘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야. 다만 앞으로는 좀 더 명확하게 경계를 정하고 싶어. 민혁은 잠시 고민한 후 말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제가 유진이랑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요. 대화를 마친 후 정희는 마음속으로 몇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째, 장보기는 각자 하기. 함께 가더라도 각자의 것은 각자 계산하기. 둘째, 외식 초대를 받을 때는 미리 계산에 대해 확인하기. 셋째, 선물이나 큰 지출이 관련된 제안은 신중하게 검토한 후 결정하기. 일주일 후 유진에게서 예상대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삼겹살 먹고 싶은데 같이 가실래요? 이번에는 정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좋아. 그런데 오늘은 내가 낼게. 아, 어머님,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야. 이번엔 내가 내고 싶어. 아니면 각자 먹은 만큼 계산하자. 유진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결국 네, 그럼 각자 계산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유진이 아이들 옷 좀 같이 사러 가실래요? 라고 제안했을 때도 정희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구경은 같이 가도 사는 건 각자 하자. 이런 변화에 유진은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때로는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유진의 연락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예전 같은 친밀한 제안들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정희는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희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돈을 내가 쓸 수 있겠네. 그리고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경계를 세운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때로는 서운했던 가족 관계가 점차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행동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은근한 요구를 할 수 없게 되자 오히려 예전보다 더 솔직해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유진이 정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아이들과 놀이공원 가려고 하는데 혹시 같이 가실래요? 아, 물론 입장료는 각자 내는 걸로 하고요. 정희는 유진의 변화된 말투에서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돌려 말하거나 애매하게 표현하지 않고 처음부터 비용 분담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 좋아. 오랜만에 손주들과 재미있게 놀자. 놀이공원에서 하루를 보내며 정희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돈을 쓰는 것에 대한 부담이나 의심 없이 순수하게 손주들의 웃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진이와 영희도 할머니가 예전보다 더 편안해 보인다며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또 같이 와요. 그날 저녁 민혁이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한테도 전보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요. 아마 엄마가 경계를 명확히 하신 게 오히려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강한 관계란 일방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한계를 존중하면서 균형을 맞춰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한 달 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명절 준비로 인한 지출과 스트레스 때문에 걱정이 앞섰을 텐데 이번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유진도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번 추석에는 제가 전 준비를 도와드릴게요. 재료비는 저희가 부담하고요. 그래? 고마워. 함께 준비하면 더 맛있을 거야. 명절 당일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정희는 손주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가족 모두가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정의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동안 좀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생각해서 행동하겠습니다. 정희는 유진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서로 배워가는 거지. 이제는 우리 모두 더 솔직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정희는 일기장을 꺼내 오랜만에 글을 썼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과 균형이다. 무조건 참고 주기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가족애인 것 같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행동은 결국 관계를 파괴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정희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의심이나 걱정 없이 진정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유진이 아이들과 함께 정희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요구나 제안이 아니라 그저 안부를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지 몸도 더 가벼워진 것 같아. 정희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조건 없는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건강한 경계는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단단하고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말입니다.